참고로 이번 달 말까지 국내 시장에 복귀하게 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물가 측면에서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 할당 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안정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지난주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차량용 요소 관련입니다. 비축된 차량용 요소의 보관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월 초까지 약 2.6개월분이 추가 도입될 계획임에 따라 유사시 대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대응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청년 뉴딜 사업을 공모 절차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쉬어썸 청년 등의 고용 상황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부 에너지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쟁 발발 82일째인 오늘도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석유 등 에너지 분야의 위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먼저 대응 상황입니다. 민간이 함께 구축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에너지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확보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비축유 수합, 물류비 차액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원유는 예년 대비 약 85% 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 분야도 나프타 NCC 가동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필수 분야 원료 우선 공급 등을 통해 4월 하순부터는 수급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최고 가격제가 석유 제품 가격 안정세를 견인하면서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한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유 나프타의 도입을 안정적으로 지속 확대하고 저희들이 도입한 비축유 수합 제도 등의 조치를 현재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한편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6일을 통해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공급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안보 확립 차원에서 석유가스 다변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유종의 다변화와 함께 정유사들의 비중동산 원유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정유 설비 개선에 대한 기술 개발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비축 시설을 증설하고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까지 85%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한 3개월 단위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8월 이후에는 상황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월 한돌씩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을 대비해서 거기도 플랜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원유 가스 다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소위 우리나라는 중진류 중심으로 설비가 돼 있다는 거고, 지금 주로 이제 중동 지역이 중진류고 그 외 지역은 경진류들이 많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경진류는 공급이 쉽긴 한데 지금 설비가 안 맞으니 이거를 설비 전환을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R&D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게 R&D부터 해야 돼요. 그럼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중동 말고 중진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뭐 나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많지가 않습니까? 입가라고 좀 있어서. 근데 일단 이게 우리가 이제 원유, 가스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원유가 지금 문제 같은데, 주로는. 원유를 우리가 이제 정제를 해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출 물량을 줄이면 국내 물량은 좀 확보는 가능한데,
문제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줄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비중이 꽤 있으니까. 예. 뭐 그러면 어쨌든 정유사들은 국제 시세에 맞추고 싶을 거고, 예. 국내 공급에. 근데 그건 계속 다툼이 발생하겠죠. 중진류를 어떻게든지 그래도 뭐 없진 아니할 텐데, 최대한 많이 과도로 뭐 특사를 보내든지도 한번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존 설비를 경질류를 좀 더 섞어서 쓰는 방안 하나 강구하는 것 하나 하고요. 기존의 설비가 한 60년 굉장히 오래된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비들은 아예 경질류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문제 아닙니까? 네,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이슈들이 과거 정부에서 계속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런 위기 당시에는 좀 하다가 좀 흐지부지 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게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장기간 계획을 세우면은 재원이라든지 업계와 같이 확실하게 이 장기 대책이야 뭐 비축을 늘리든지 아예 수입선 다변화를 하든지 하여튼 그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 지금 문제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기업들도 현재 종질류 베이스에서 경질류를 어느 정도 섞으면은 우리 비중을 조정할 수는 있다. 계속 테스트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기업들도 자기 노력을 할 텐데 네. 어쨌든 각 그 원유 수급선 다변화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네. 쓰고 필요하면 실행 계획으로 네. 우리 뭐 비서실장이 한 번 더 갔다 오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리께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 베이스의 직접적인 노력이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서. 예, 특히 어제도 우리 일본 저도 경상상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한국이 도입한 수합 제도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했던 최고 가격제 도입이라든지 저희가 비중동산을 하게 되면 제가 운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도입을 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럽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본에는 김정관이 없잖아. 네, 잘하셨어요. 네, 어쨌든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금융위. 네, 금융위에서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주 5월 14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리 상승, 반도체 업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7,1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하나 보시면 첫 번째 작은 글씨인데요.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301조 원이었습니다. 금년 전망치는 전망하는 시점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전망할 때는 427조 원, 3월 말에 전망할 때는 633조 원, 최근에 전망할 때는 875조 원으로 금년도 실적 전망치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고유가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대응은 정책 민간, 금융권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민생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75조 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장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 릴레이 간담회로 석유화학, 정유, 철강에 이어 제가 내일 해운업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대상 약 25.1조 원이 지원되었고 보험사, 캐피탈, 카드사 등 다른 업권도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금융 노력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5.1조 원이 원활히 집행 중이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시행을 준비합니다. 이 계기로 시장 질서 정상화를 위한 대응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가
뭔가 부정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해악을 심각하게 끼치는데 그거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수입이 생기잖아요. 뭐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몰수금이든. 근데 그게 들어오면 거기서 일정 비율을 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수하거나 아니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럴 경우에 포상하는 제도가 각 개별 행위마다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한 데다가 뭐 필요한 것도 보면 없고 또 그때 만들자면 너무 늦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일반 법률을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 혹시 어느 부처 소관인가요? 기획처 장관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공익신고 장려 기금으로 해서 공정위의 담합, 금융위의 주가 조작, 법무부의 마약, 기획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개보의 해킹 이 5개와 관련된 신고 포상금을 금전적 제재금과 결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개만 하면 되겠어요. 뭐 말고 예를 들면은 제재금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재금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게 그 다른 것도 많을 텐데요. 그건 이제 개별 부처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이게 지금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법무부는 혹시 이거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 아닌가요? 기존에 운영됐던 제도로는 벌과금 중에 일부를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전 부처에 관련된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일정한 선이 있는데 이 법률적으로 금지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제재들이 있잖아요. 제재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개는 인력 부족, 뭐 예산 부족, 뭐 여하튼 역량 부족으로 방치하고 걸린 사람 또는 걸린 자들만 재수 없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 위반을 하고 걸리면 걸린 사람만 걸린 것에 한해서만 이제 뭐 일종의 부담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또 그 처벌도 뭐 센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위반하는 게 능사가 됐잖아요. 근데 위반하는 게 능사가 되니까 다 또 로비하고 이게 부정부패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선을 넘는 경우에 이제 제재를 하는 거를 꼭 공직자들만 해야 되냐. 그 민간이 열심히 신고를 하든지 자수를 하든지 증거를 제시하든지 하다못해 뭐 신고해서 포상금 받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든지 난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질서를 지켜야 이 사회가 정상화되는데 이게 뒤지기만 하면 그냥 여기저기 막 온갖 문제들이 터지고 그것도 막 수십 년간 방치되고 그것도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인력이 없어서 뭐 예산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가 불신 사회가 돼요. 뭐 다 위반하는데 뭐 내가 뭐 잘 지키면 나만 손해지 뭐.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인력을 다 늘려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민간 신고나 이런 거 장려해서 뭐 실제로는 발견하기도 쉽잖아요. 공무원들이야 뭐 좋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예를 들면 큰 조직에 뭐 담합을 하든지 뭐 나쁜 짓 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뭐 상당액을 주어서 평생 팔자를 고칠 만큼 받을 수 있다. 뭐 해외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억제 효과, 일반 예방 효과도 크고. 그래서 이거를 문제될 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법률을 하나 만들고 개별적인 법률은 또 필요한 거 특별법 형식으로 작동하면 되니까 일반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하여튼 뭔가 불법 또는 범법 뭐 이런 걸 신고를 해서 그 때문에 정부가 세입이 생기면 그 중에서 뭐 30%